보신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강수량의 절반가량의 비가 하룻밤 사이 쏟아졌습니다. 모레까지 이 지역에 최대 200mm가 더 내릴 거라고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극한 호우의 원인, 올여름 장마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판문점 인근에 30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비의 양이 매우 기록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보통 이제 많은 양과 강한 비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 300mm의 비가 하루 동안 골고루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시간당 한 10mm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산을 쓰고 갈 정도의 양이지만 물론 양도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양이 거의 몇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다라는 거에 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비의 양이면은 여름 한철에 내려야 될 비,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장마 기간 동안에 내려야 될 비에 맞먹는 수준의 비가 거의 이틀 만에 몰아친 거고요. 네. 그리고 연강 수량의 한 4분의 1 정도, 1년 동안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이 한 이틀 동안에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내리는 건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 결과 한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올랐을 때 기온이 높게 되면은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연료가 되기 때문에 이 많아진 수증기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비가 내리더라도 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한 전 지구의 기온이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5도 안팎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증기량이 과거보다 한 1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수증기량이 이렇게 폭발적인 비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의정부와 파주에서도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근 들어 이런 비가 잦아진 것도 역시 수증기 양 때문일 텐데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또 있나요? 보통은 이제 장마 전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마 전선의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정체 전선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는 그 경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내리는 현상 자체가 장마이고 여기에서 내리는 비가 장맛비였는데 과거는 이 장마 전선상에서 폭넓게 형성되어 있던 비구름의 형태가 이제는 굉장히 그 전선에 집중적으로 좁은 띠의 형태로 짧은 시간에 좁은 구역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단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장마 전선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게 과거에는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서로 다른 공기의 싸움이었던 이 정체 전선이 중간에 끼어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압인데 예. 이를테면은 이제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남쪽의 공기를 더 밀어붙이고 북쪽의 찬 공기를 내려오게 만들어서 좀 더 그 서로 다른 세력이 더 맞붙을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어떤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많아진 여기에 수증기까지 공급이 되면서 띠의 형태로 시간당 많은 양의 비가 쏟아붓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늘게 띠를 형성하고 이게 압축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압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도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처럼 기온이 높을수록 우리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네. 많아지게 됩니다. 밤이 되면은 똑같은 수증기량이더라도 습도가 높아서 우리가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도 네. 기온이 보통 낮아지게 되면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어붙이게 되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굉장히 비좁게 공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액체로 따지다라고 하면 농축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굉장히 농축된 상태에서 이런 좁은 그런 공간 안에서의 연료의 역할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선 주변에서 비구름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여름 장마 특징이 주로 밤에 많이 내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들어서 밤에 야행성 폭우의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장마 전선뿐만 아니라 밤의 폭우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지면을 달구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하 간의 어떤 움직임, 일종의 에어 커튼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점에서 손님들이 그 출입구의 그 통로의 입출이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입구 쪽에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넣으면은 그 상점 내와 바깥 공기가 구분이 되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일종의 그 에어 커튼의 역할로 인해서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지면을 달구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네. 상하 간에 부는 바람 때문에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한 하층 제트를 유입시키기 못하게 만듭니다. 네. 그런데 밤이 되면은 태양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예.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자, 수밖에 비도 없습니다. 비도 빈데요. 남부지방엔 지금 낙뢰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런 겁니까? 앞서 리포터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수직적인 정난운이 발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구름이 키가 큰 비구름의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런 불안정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과거 지금 이제 충청도 지역에도 3,000번이 넘게 낙뢰가 쳤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는 4,500회 예. 정도의 낙뢰가 하루 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7월 한 달 동안에 5,000번 발생하는 낙뢰의 90%가 넘는 준하는 수준인데 네. 그만큼 성격이 다른 공기의 불안정이 강해졌다라는 증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기후가 한반도를 덮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뱅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